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만족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디자인 프린시플은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면은 좀 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제품을 쓸 수 있을까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정보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에러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든지,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톨러런스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 되고, 때로는 평가 척도가 됩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버튼 개수가 적당합니까? 혹은 버튼의 크기가 적당한지, 그 다음에 페이지의 레이아웃은 어떠한지, simplistic, discoverability, consistency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설계한 서비스든지 웹이든지 앱이든지 제품이든지 디자인 프린시플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평가입니다. 디자인 프린시플 자체는 어떤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대로 만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긴 해도 사람들의 니즈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품을 만들고서 이 제품이 사람들이 만족하고 쓰기 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유저 리서치라고도 하고요. 혹은 유저빌리티 테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유저 리서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의 니즈,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유저 리서치가 있겠고요. 유저빌리티 테스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 나온 다음에 이걸 한번 직접 써보게 해서 쓰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정말 실수 없이 사용하는지, 혹은 우리는 디자인 프린시플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잘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하게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잘 못 쓰거나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바로 유저빌리티 테스팅이죠. 사용성, 정말 제품을 쓰면서 이 제품이 잘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저빌리티 테스팅, 사용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셉 평가도 있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컨셉 A, 컨셉 B, 컨셉 C 세 가지 컨셉이 나왔으면은 어떤 컨셉을 사용자들이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컨셉 테스팅 같은 것도 유저 리서치가 되겠죠. 어떤 프로젝트의 전체 기획 중에 앞단에 하는 그런 유저 리서치가 있고 뒷단에 하는 유저 리서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 뒤쪽에 있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저빌리티 테스팅 측면에서의 유저 리서치인데 사용자들을 모집하죠. 그리고 써보게 합니다. 근데 써보게 할 때 제시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가 가능한 제품을 바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나서 그걸 써보게 하는 거죠.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 것을 미리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로. 그런 것들을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좀 피델리티가 낮다라고 해서 로우 피델리티한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하죠. 혹은 찰흙으로 다듬어가지고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크기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버튼의 위치 같은 것을 러프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작동하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버튼을 두 개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버튼을 어떻게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좋은지 뭐 좀 다른 종류의 버튼을 만드는 게 좋은지 드롭다운 리스트를 한다든지 혹은 드롭다운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꺼내놓는 게 좋은지 사실 정답은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지만 저런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좋아요, 저런 인터페이스가 좋아요 물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좋은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안이 3-4개가 있고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사용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프로그래밍하고 혹은 직접 하드웨어 제품인 경우에는 CAD 만들고 뭐 3D 프린팅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려서 혹은 찰흙으로 만들든지 그런 거 아주 피델리티가 낮은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 사이클을 굉장히 자주 돌리면 돌릴수록 여러분의 제품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경쟁 제품이 많이 없던 시대는 다 만들어 놓고 그냥 팔아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죠. 그거 말고는 쓸 수 있는 제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 이런 것들 별로 고려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진 이유는 경쟁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만족하고 쉽고 기능적으로도 더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지 경쟁력이 생기니까 내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용성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성 평가를 해서 사용성 문제가 발생하면은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해놓고 나서 뜯어 고치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용성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 다음 버전에서는 이걸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한번 제품 개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니즈들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때는 이미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잘 팔리지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품의 초기 단계부터 사람들을 계속 인볼브 시킵니다. participatory 디자인의 개념이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컨셉을 만들어 나가고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 사람들의 인풋을 얻고 또 니즈를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만들면 정말 사람들이 쓸지 안 쓸지 이해를 하고 사용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한번 사용성을 고려해서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또 다시 사용성 평가하고 또 배우고 또 만들고 또 평가하고 그래서 build, measure, learn 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만들고 measure 한다. 측정한다는 거죠. 사용성 같은 거.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잘 쓰고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측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고 또 build예요. build, measure, learn 하고 또 build, measure, learn. build, measure, learn.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요즘에 agile하다 혹은 lean하다라는 방법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involve 시켜가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는 participatory 디자인이라고 해요. 참여시켜서 디자인하는 거 혹은 co-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사용자와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디자인하는 거 co-디자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agile이라는 lean하다라는 거 lean startup 어떻게 하면은 좀 lean하게 가볍고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좀 말랑말랑하게 스타트업을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모든 요즘의 철학들이 다 그거예요. 사람들 참여시켜서 하고 배우고 점점점 완성시켜 나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쓰기 좋은 제품으로서 완성시키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죠. 사용성 평가는 그런 목적 가운데 메저와 관련된 거죠. 프로토타이핑 빌드와 관련된 거고 사용성 평가는 메저랑 관련된 거죠.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어떤 속성을 발전시켜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시간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시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집중하겠죠. 그 다음에 심미적인 버튼의 크기라든지 혹은 색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성 평가를 한다면 그 결과는 또 심미적인 부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사용성 평가겠죠. 그래서 사용성 평가의 목적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제품 개발 과정 가운데서 사용성 평가의 모습은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어떤 한 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제품 개발의 단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고 사람들과 꾸준히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결국 목적 지향적이어야 돼요. 이 제품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품. 그걸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 그래서 우리 제품이 정말 쓰기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계속 평가받고자 하는 그런 활동. 그게 바로 유저빌리티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런 종류의 제품 개발 과정을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혹은 사용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유저 센터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